안녕하세요. 아하 요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2023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 대비 기출문제 분석 34탄 아하 20문제 시작합니다. 긴장하시고 풀어보세요. 문제풀이 시작! (1번) 시설에서 실내 환경을 청결하고 쾌적하게 조성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겨울철에는 제습기를 사용한다. 제습기 아닙니다. 여름에는 제습기, 겨울에는 가습기를 사용한다. 따라서 1번 겨울철을 묻고 있죠? 겨울철에는 가습기를 사용한다. 2. 보조난방으로 온도를 조절한다. 보조난방 아니고요. 전체 난방입니다. 전체 난방. 대상자의 땀 배출 여부와 손발의 온도를 확인하여 의복과 실내 온도를 병행하여 조절하고 국소 난방보다는 전체 난방이 바람직하며 화장실이나 기타 휴식 공간이 냉난방도 고려한다. 3. 방바닥의 먼지는 빗자루로 제거한다. 빗자루 아니고요.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 노인은 호흡기 면역 기능이 저하되어 있으므로 실내 청소를 할 때에는 진공청소기나 젖은 걸레로 먼지를 제거한다. 4.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맞습니다. 양변기에 물때가 끼었을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변기 안쪽을 닦는다. 5. 쓰레기통에서 냄새가 나면 방향제를 뿌린다. 방향제 아닙니다. 식초를 수세미에 살짝 묻혀서 닦아낸 후 물로 헹군다. 1번의 정답은 4번. 양변기에 물 때는 솔에 식초를 묻혀 닦는다. (2번) 대상자의 은행 업무를 대행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장교양급여 제공기록지를 지참한다. 은행 업무 대행에는 장교양급여 제공기록지를 지참할 필요가 없다. 요양보호사가 해당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업무 대행 전 준비해야 할 정보나 자료, 경비를 점검한다. 2.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맞습니다. 3. 요양보호사가 판단하여 필요한 금융정보를 제공한다. 안되죠? 업무 대행과 관련하여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필요한 사항에 대해 협조를 구한다. 4.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해하면 대상자가 처리하게 한다. 아닙니다. 업무 처리 결과에 불만족하여 재요청할 때에는 충분히 상의하여 진행한다. 5. 대상자의 업무를 대행하면서 요양보호사의 사적 업무를 처리한다. 안되죠? 업무 대행 중 요양보호사는 자신이 사적인 업무를 병행하지 않는다. 2번의 정답은 2번. 대상자가 요구하면 은행 업무 담당자와 연계해준다. (3번) 재가침해 대상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주거 환경을 관리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침대는 벽에서 떨어뜨려 놓는다. 떨어뜨려 놓지 않고요. 붙여 놓는다. 침대는 벽에 붙여 놓는다. 침해 대상자가 침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침대를 벽에 붙여 놓고 두꺼운 요등을 침대 밑에 깔아둔다. 2.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맞습니다. 계단이 윗부분에는 간이문을 달아 대상자가 그곳까지 왔다가도 되돌아가게 하고 특히
야간에 굴러떨어지지 않게 한다. 3. 현관 출입문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한다. 아닙니다. 유리문이나 큰 유리창에는 눈높이에 맞춰 그림을 붙여 유리라는 것을 알게 한다. 4.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작은 깔개를 둔다. 아닙니다. 두지 않는다.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가 다니는 곳에 전기 코드나 양탄자, 깔개를 두지 않는다. 5. 방에 큰 거울을 두어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게 한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놀라지 않도록 거울이나 비치는 물건은 없애거나 덮개로 씌운다. 3번의 정답은 2번. 계단 윗부분에 간이문을 달아둔다. 4번. 시설 치매 대상자가 우리 며느리가 나 데리러 언제 와? 라며 반복적으로 물을 때 대처 방법은? 반복적 질문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고 있습니다. 1. 물을 때마다 며느리와 통화하게 한다. 적절하지 않죠? 치매 대상자는 주변 상황을 인식할 수 없기 때문에 자신의 안전을 확인하고 싶어 합니다. 따라서 질문에 대해 답을 해주는 것보다 치매 대상자를 다독거리며 안심시켜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2. 방금 왔다 갔으니 기억해 보라고 한다. 아니죠? 치매로 인한 기억력 장애 때문에 불안 및 혼란을 경험하며 이는 문제 행동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번처럼 기억해 보라고 하는 것은 적절한 대처 방법이 아니죠. 3. 며느리가 언제 오면 좋겠는지 되물어본다.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는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네, 아니오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4. 여기가 집이니 며느리를 기다리지 말라고 한다. 반복적인 행동을 억지로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5. 달력에 적힌 며느리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좋은 방법이지요?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보조수단을 사용한다. 4번의 정답은 5번. 달력에 적힌 며느리 방문 일정을 보이며 알려준다. 5번. 치매 대상자가 식사 때마다 음식을 지나치게 많이 먹을 때 대처 방법은 그릇이 크기를 조정하여 조정하여 식사량을 조정한다. 식사량을 조정한다. 1번. 하루에 2끼만 제공한다. 2끼만 아니죠? 규칙적으로 3끼를 제공하되 식사량을 조정한다. 2. 반찬 가지수를 줄여 제공한다. 가지수가 아니고 반찬이 양을 줄여 제공해야죠. 다양한 반찬을 골고루 제공하되 반찬이 양을 줄여 제공한다. 3. 매 식사 후에 소화제를 제공한다. 아닙니다. 요양보호사의 임의대로 소화제를 제공하면 안 된다. 4.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맞습니다. 작은 그릇의 크기를 조정하고 있죠? 4번 정답이고요. 5번. 쓴맛이 나는 재료를 음식에 섞어 제공한다. 안 됩니다. 5번의 정답은 4번. 작은 그릇에 담아 식사량을 조절한다. 6번. 치매 대상자가 화장실을 왔다 갔다 하며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할 때 대처 방법은 치매 대상자는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픔, 대소변을 싼 침구, 대소변을
싼 침구. 춥거나 더운 방. 춥거나 더운 방. 위통이나 요통 같은. 위통이나 요통 같은. 질병 등으로. 질병 등으로. 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의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준다. 우선적으로 해결해준다. 해결해준다. 1번 기저귀를 채운다. 아니죠? 2번 화장실 조명을 꺼둔다. 아닙니다. 3번 따뜻한 홍차를 제공한다. 아니고요. 4번 침구에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대소변을 싼 침구. 맞습니다. 5번 스스로 도움을 요청할 때까지 기다려준다. 아닙니다. 6번의 정답은 4번 침구에 대소변이 묻었는지 확인한다. 7번 치매 대상자가 야간에 실내에서 계속 배회할 때 대처 방법은 1. 밖으로 나가 시설 주변을 걷게 한다. 야간에 밖으로 나가게 하면 안 됩니다.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2. 배회하지 못하게 주의를 준다. 아니죠? 배회 코스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집안에서 배회하는 경우 배회 코스를 만들어준다. 3.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맞습니다. 창문 등 출입이 가능한 모든 곳의 문을 잠근다. 4. 복잡한 일을 주어 집중하게 한다. 복잡한 일 아니고요. 단순한 일거리. 단순한 일거리. 낮 시간에 단순한 일거리를 주어 야간 배회 증상을 줄인다. 5. 실내 조명을 끄고 침대에 눕게 한다. 조명을 끄면 안 되죠? 집 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어둡게 하지 않는다.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지 않으며 집 안을 어둡게 하지 않는다. 7번의 정답은 3번. 출입이 가능한 창문은 잠근다. 8번. 거울만 보면 욕설을 하는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거울을 보며 함께 욕을 한다. 아닙니다. 파괴적 행동은 고집스러움이나 심술을 부리려는 의도가 아니라 치매에 의한 증상임을 이해하여야 한다. 2. 집안이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좋은 방법이죠? 파괴적 행동 반응을 유발하는 사건을 사전에 예방한다. 3.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자세히 들어본다. 아닙니다. 천천히 치매 대상자의 관심 변화를 유도한다. 4. 거울 속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물어본다. 아니죠? 이상행동 반응을 보이면 질문하거나 일을 시키는 등이 자극을 주지 말고 조용한 장소에서 쉬게 한다. 5. 흥분이 가라앉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욕하는 이유를 물어본다. 아닙니다.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는다. 8번의 정답은 2번. 집안이 거울에 천을 씌워둔다.
9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낮잠을 자다가 깨서 이 방에 있는 사람 다 나가! 라고 고함을 친다. 1. 나쁜 꿈을 꾸었는지 물어본다. 아니죠? 행동이 진정된 후에는 왜 그랬는지 질문하거나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는다. 2.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 좋은 방법이죠?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맑은 공기는 정신을 맑게 하고 치매 대상자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힌다. 3. 집단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한다.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 중이면 활동을 중지시키고 가능한 한 다른 자극을 주지 않는다. 4. 다른 대상자들에게 사과하게 한다. 아니죠? 이상 행동에 대해 상기시키지 않는다. 5. 방에 있는 대상자들을 다른 방으로 이동시킨다. 방에 있는 대상자가 아니고 고함을 치고 있는 대상자를 밖으로 데려가 산책을 한다. 9번의 정답은 2번. 함께 밖으로 나가 바람을 쐰다. (10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대처 방법은 시설 침해 대상자가 해질녘이 되면 죽어야 하는데 죽지도 않는다 라며 가슴을 치면서 운다. 해질녘이 나오면 석양증후군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는 문제입니다. 석양증후군은 해질녘이 되면 더욱 혼란해지고 불안정하게 의심 및 우울 증상을 보이는 것을 말합니다. 1.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좋은 방법이죠? 해질녘에는 요양보호사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치매 대상자와 함께 있는다. 2. 죽음에 대해서 말하지 말라고 한다. 아닙니다.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으며 부정형 문장보다는 긍정형 문장을 사용한다. 3. 나이 들면 누구나 드는 생각이라고 말한다. 도움이 안 되겠죠? 따뜻한 음료수, 등 마사지, 음악 듣기 등이 잠드는 데 도움이 된다. 4. 다른 대상자에게 피해가 되니 조용히 하라고 한다. 명령하는 투로 말하지 않는다. 5.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니까 조금만 참으라고 한다. 아니죠? 치매 대상자는 인형, 애완동물, 익숙한 소리를 듣거나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에서 위안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를 돕는다. 10번의 정답은 1번. 눈물을 닦아주며 옆에 있어준다. (11번) 치매 대상자가 잠에서 깨어 옷을 다 벗고 방 밖으로 나왔을 때 대처 방법은 1. 벗기 어려운 옷을 입힌다. 아닙니다. 치매 대상자가 희망하는 바를 적절하게 표현하지 못하기 때문에 배고픔, 대소변을 싼 침구, 춥거나 더운 방, 위통이나 요통 같은 질병 등으로 초조감을 느끼고 배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치매 대상자의 신체적 욕구를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2. 빨리 옷을 입으라고 말한다. 아닙니다. 옷을 벗는 이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3.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맞습니다. 더워서 옷을 벗을 수 있기 때문에 실내 온도를 적절히 유지한다. 4. 벗은 채로 다시 잠을 자게 한다. 안 되죠? 5. 스스로 체온을 재어 열이 나는지 체크하게 한다. 치매 대상자에게 스스로 체온을 재게 하면 안 됩니다. 체온을 재는 것은 요양보호사의 역할이지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맥박, 호흡, 체온, 혈압 등의 변화와 투약 여부, 질병의 변화에 대한 증상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변화까지 관찰한다. 11번의 정답은 3번. 실내 온도가 높은지 확인한다.
12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안 되죠? 가족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진다. 2.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은 표현하지 않는다. 아닙니다. 대상자의 부정적인 행동이나 그에 대한 느낌을 전달할 때는 직설적으로 하지 않는다. 3.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맞습니다. 4.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임의로 해결하면 안 되죠? 가족과 의견이 상충될 때는 시설장에게 보고한다. 5. 사적 모임을 가자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대상자의 가족과 사적 모임을 갖지 않는다. 12번의 정답은 3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13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 때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나 전달법은 상대방을 비난하지 않고 상대방의 행동이 나에게 미친 영향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표현법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상대방의 행동, 그에 따른 영향, 나의 느낌, 나의 바람이 들어가게 됩니다. 1번. 밥이 식으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나의 바람만 들어가 있죠? 2. 이제 통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직접적인 표현입니다. 나 전달법 아니죠? 3.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나의 느낌만 들어가 있습니다. 4번.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그에 따른 영향이지요. 행동은 질문에 나와 있습니다.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하고 있는 게 행동입니다. 그에 따른 영향은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나의 느낌이지요? 생략된 나의 바람은 사적인 통화를 끊으시고 어르신께 식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하는 바람이 생략돼 있습니다. 4번 나 전달법 맞습니다. 5번 내가 대신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테니 편히 통화해요. 나 전달법 아닙니다. 솔직한 나의 바람이 들어가야죠. 13번의 정답은 4번.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생략된 나의 바람은 사적인 통화를 끊으시고 어르신께 식사를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14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한 것은 치매 대상자,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요양보호사, 뭐라고 대답하면 좋을까요? 1번,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아니죠?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 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2번,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맞습니다. 대상자의 요구를 알기 위해서는 막연하게 어디 불편한 곳이 있으세요? 보다는 신체 부위를 짚어가며 여기가 아프세요? 와 같이 구체적으로 질문하여야 한다. 3.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안 되죠?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질병무형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등의 말을 하면 안 된다. 요양보호사의 부정확한 판단이
대상자 및 가족에게 혼란과 걱정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어쩌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치매 대상자가 질문에 대해 답을 할 수 없어 좌절감을 느낄 수 있으므로 왜라는 이유를 묻는 질문보다는 네, 아니요로 간단히 답할 수 있도록 질문한다. 5.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콕콕 쑤시나요? 치매 대상자에게 한 번에 여러 가지 말을 하면 혼란스러워한다. 한 번에 한 가지씩만 질문하되 간단하고 명료한 단어를 사용하고 쉬운 단어와 짧은 문장을 사용한다. 14번의 정답은 2번.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15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지문의 내용은 판단력, 이해력, 장애 대상자와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1번 시각장애 대상자는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할 수 없겠죠? 2번 주의력 결핍 장애 대상자는 주의력에 영향을 주는 환경적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맞습니다. 4번 진압력 장애는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달력, 시계 등을 자주 인식시키는 게 좋습니다. 관련 없고요. 5번 공간 지각력 장애는 거리, 위치, 공간의 특징을 지각하는 능력에 이상이 생긴 상태를 말합니다. 지문의 내용과 관련 없습니다. 15번의 정답은 3번 판단력 장애 16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 시선은 한 곳을 응시한다. 아닙니다. 정면으로 마주보며 정면으로 마주보며 이야기한다. 2.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맞습니다. 언어적인 의사소통과 비언어적인 의사소통을 함께 사용한다. 3. 대상자보다 높은 위치에 선다. 높은 위치 아니고요. 눈높이를 맞추고 눈높이를 맞추고 이야기한다. 4.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은 피한다. 아닙니다. 사용한다. 대상자와 신체적 접촉을 사용한다. 대상자와 눈을 맞추고 미소를 지으며 대상자가 좋아하면 손이나 어깨를 감싸는 등의 신체적 접촉을 한다. 5. 대상자 뒤에서 천천히 다가간다. 뒤 아니고요. 앞입니다. 치매 대상자에게 접근할 때 앞에서 다가간다. 뒤에서 다가가면 대상자가 놀랄 수 있다. 16번의 정답은 2번. 언어와 몸짓을 함께 사용한다. 17번. 하임리히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하임리히법은 이물에 의한 기도 폐쇄를 치료하기 위한 복부 밀어내기 방법입니다. 1. 천천히 심호흡을 하도록 유도한다. 천천히 심호흡 아니고요. 큰 기침. 이물이 육안으로 보이면 큰 기침을 하여서 이물을 뱉어내게 한다. 2. 등 두드리기와 복부 밀어내기를 30대 2로 한다. 등 두드리기 아니고요.
30대2 아닙니다. 대상자의 뒤에 서서 대상자의 배꼽과 명치 중간에 주먹 쥔 손이 엄지손가락이 배에 닿도록 놓는다. 다른 한쪽 손으로는 주먹 쥔 손을 감싼 다음 양손으로 복부의 윗부분 후 상방으로 힘차게 밀어 올린다. 4번 음식물이 보이지 않으면 손가락을 입에 넣어 음식물을 찾는다. 아니죠. 요양보호사의 손가락을 넣어 빼려고 하거나 구토를 유발하려고 하는 행위는 이물을 배출하는 데에 시간이 지체되고 이물이 기관지로 더 내려가도록 할 위험이 있으므로 시도하지 않는다. 5. 대상자를 뒤에서 하나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맞습니다. 17번의 정답은 5번. 대상자를 뒤에서 안아 복부의 윗부분을 후 상방으로 밀어 올린다. 18번. 대상자가 프로그램에 참여하던 중 손을 베어 출혈이 있을 때 대처 방법은 출혈이 원인이나 상처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장 먼저 지혈해야 한다. 1번 비눗물로 씻긴다. 아닙니다. 2번 손을 마사지해 준다. 아니죠. 3번 지혈제를 뿌려준다. 아니고요. 4번 대야에 물을 받아 손을 담가준다. 아닙니다. 5번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 지혈이지요. 가장 먼저 지혈해야 한다. 맞습니다. 18번의 정답은 5번 장갑을 착용하고 거즈로 압박한다. 19번. 다음 중에서 제가 대상자가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1. 약을 물과 함께 복용한다. 맞습니다. 2번.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한다. 맞죠? 철분제는 오렌지 주스와 함께 복용하면 흡수가 잘 된다. 3. 약 복용을 잊었을 경우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맞습니다. 약 복용 시간을 놓쳤다면 생각난 즉시 복용한다. 4.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아닙니다. 가장 최근의 처방약, 진료 후 이전 처방약을 이어서 복용하지 않는다. 질병 상태에 맞추어 약을 조절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반드시 가장 최근의 처방약을 복용해야 한다. 5. 칼슘제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맞습니다. 칼슘제나 철분제는 식사 중 또는 식사 직후에 복용한다. 19번. 약물을 잘못 복용하는 경우는 정답은 4번. 약 처방이 바뀐 경우 이전 약을 먼저 복용한다. 20번. 자동 심장 충격기를 사용할 때 전극 패드를 붙이는 위치로 옳은 것은 그림으로 그려보면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및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
겨드랑선에 붙인다. 1번 그림.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붙여야 되는데 위치가 틀렸습니다.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여야 되는데 틀렸죠? 2번 그림.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잘 붙여져 있고요.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잘 붙여져 있습니다. 3번 그림.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잘 붙여져 있고요.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여져야 되는데 위치가 틀렸죠? 4번 그림.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잘 붙여져 있고요.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여져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5번 그림. 오른쪽 패드는 오른쪽 빗장뼈 밑에 붙여져야 되는데 위치가 틀렸고요. 왼쪽 패드는 왼쪽 중간 겨드랑선에 붙여져야 되는데 틀렸습니다. 따라서 모두 맞는 그림은 2번.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보호사 시험 기출문제 분석 35탄 문제 해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에게 커다란 힘이 됩니다. 요양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